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살짝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을 날씨가 물씬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좀 서늘한 기운인데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환절기 때 감기 등등 이제 건강에 좀 해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인마켓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46%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미국 시장 아무래도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우려 등 아무래도 좀 대외 정국 불안 요소들이 꽤나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유럽 증시는 어땠을까요?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역시 별로 좋지는 않았군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약보합세에 그쳤습니다만 영국은 0.81% 꽤나 좀 깊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증시 흐름이 현재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1996.7포인트로 15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강하게 밀어주던 외국인들이 그 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강세장으로 흘러가는 데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240억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매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요 한 2, 3주간의 외국인들이 하루에 평균 사들여준 그 물량이 한 2,130억 원대 정도 된다던가요. 한 그 정도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한 10분의 1, 9분의 1 정도로 순매수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기관이 716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 등등 상당히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2.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535포인트 선으로 0.45% 하락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면을 볼까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사들여주고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48억 원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억 원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양주체 매수 주체가 현재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 어떨까요? 자, 요즘 환율에 대한 변수 상당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2.2원이 오르면서 1075.9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5% 소폭이나마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쭉 빠지고 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차 등등 자동차와 철강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1.7% 안팎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는 좀 더 깊은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볼까요? 삼성생명 2.4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융 관련 생명주들은 좀 괜찮군요. 하지만 LG화학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등 화학주, 금융주, 그리고 조선중공업주 전반적으로 모두 업종에 상관없이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 내수, 소비 유통 종목들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만 셀트리온의 0.54% 하락을 비롯해서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등등 업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호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CJENM, 파트론만이 좀 체면치레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등등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모두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강세 전환은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작용하고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재정 위기가 이제 상당 부분 잠잠해지고 이제 호전세로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으로 확 그냥 끼얹어 버리는 그런 소식이 이탈리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위태롭던 이탈리아 연정이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붕괴됐다는 소식인데요. 벨로스 전 총리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죠. 정치 생명이 끝날 만한 그런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자, 이 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통신이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유국민당 소속 강요 의원 5명이 모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좌우 대연정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소식인데요. 자유국민당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방침에 대한 반대를 연정 탈퇴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자,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달 4일 상원의 베를루스코니 의원직 박탈 표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반대로 연정을 탈퇴를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말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연정을 출범시킨 지 반년도 채 못 된 5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현 레타 총리는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내각 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그 반대의 승부수를 띄웠는데, 조르조 나폴리타노 현 대통령도 레타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정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었죠.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 대표도 베를루스코니와 함께 조기 총선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 정국은 총선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에 다시금 재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정치 혼란으로 인한 경제 재정 위기 혼란 다시금 오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이니만큼 하나하나 눈여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국 최대 황금 연휴죠. 이 국경절을 앞두고 이 관련 업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현재 0.44%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올해 국경절 연휴에 우리 국내를 찾을 중국 여행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데 작년보다도 한 60%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광업계에서는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업종 상관없이 국경절 특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 이하로 여행 상품을 판매해오던 그동안의 중국 여행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이 중국 관광법, 여유법이라고 하죠. 그 개정안으로 기존 수혜주인 호텔 또 여행주에 대한 기대치는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든 양상입니다. 하지만 또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명품들, 소비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매년 국경절 당시에는 호텔, 카지노, 여행사 등등 전반적으로 모두 상당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특히나 일본에서 좀 얄미운 일본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 우려 등등 때문에 일본을 찾으려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자, 이번에 국경절 때 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4%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여유법의 시행으로 여행 상품 가격은 30% 정도 상승된다는 점에서 자,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은 한번 왔다 하면은 무척이나 큰 손으로 싹쓸이 쇼핑 등등 쇼핑 관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매출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안도감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반일 감정 등으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을 선호하는 선호도는 더욱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업종별로 좀 온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다시피 여유법 시행으로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호텔신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등 여행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줄이는 것이 낫겠고요. 그러한 상황은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양상입니다. 호텔신라는 요즘 들어서 주가가 한 2%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역시 한 5에서 0.6% 정도 아주 소폭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역시 중국 수혜주의 명목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3%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GKL도 그동안 약 7.5%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생활용품 등등에 대한 특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락앤락, 니온쿠첸, 에이블 CNC, 코스맥스 등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자, 지금 동양그룹주 주가가 지금 잠시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여행 카지노 관련주 주가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오늘 투자에 대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국경절 연휴
지원료 특수에 따른 수혜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품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베이직 하우스, 락앤락 등등 용기, 화장품, 주방용품 등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또 다른 명품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양그룹. 이 계열사 법정관리 소식에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등 계열사 3곳에 대해서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소식에 동양그룹 주가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양네트워크스 거래 정지됐죠. 시멘트와 증권, 오리온. 오리온은 지급 보증 안 해준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와 동양증권 역시 12.59%, 5.42% 등등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동양그룹 회장이 이제 주동양, 레저, 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기를 제한된 시간에서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 그리고 또 그룹을 신뢰해준 투자자에게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던가요? 사내 그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동양그룹 회장이 절대 계열사의 법정관리행은 없다 이렇게 단언 공언을 함으로써 투자자들도 이에 환호하면서 동양시멘트 등등 동양그룹 관련주들이 이제 법정관리 절대 안 가는구나, 나쁠 일 없겠구나 하면서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서부터 이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모습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회장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완전히 봉위된 듯한 그런 상황에 몰렸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잘 알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이유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양네트워크스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거래가 정리가 됐고요.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사유 좀 길긴 합니다만 이 사유로 인해서 동양네트워크스의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한 5%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나마 좀 살아날 만한 기업이다,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채권은행들이 동양시멘트를 공동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 관리가 과연 가능할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신청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는 산업은행은 일관해서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동양그룹 자체가 이 계열사 간의 출자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가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이 세 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시멘트 등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열사로까지 그 위험성이 가중되고 위험성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진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모양입니다.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좀 두 줄기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현재현 회장에서 동양레저,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파워, 삼척 화력발전소로 이어지는 한 줄기가 있고요. 또 금융 쪽으로는 현 회장, 동양레저, 동양증권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줄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산은은 이 가운데 주동양과 동양시멘트와 거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은행권 채권단은 산업은행,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산은 관계자는 다른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동의여부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개 은행,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봐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만큼 좀 잘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 가운데 동양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양그룹의 계열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그 투자에 대한 아니면 가입자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자, 이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이 보험 계약에 대한 해양 문의 전화가 상당히 폭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화하기 위해서 계열 분리, 사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구조상으로는 사실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즉 주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동양생명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동안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보험금을 성실하게 부어온 투자자들이 이 동양그룹 안 좋아지면서 이 동양생명 여기 내 계약금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 모든 보험 계약이 그렇습니다만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고스란히 그 손실에 대한 것은 이 투자자, 계약자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 투자자들이 오해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사명 변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양생명 측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동양생명의 지분 구조가요, 이 동양그룹 위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동양생명의 지분 57.6% 보유하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입니다. 동양그룹이 아닙니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의 주인입니다. 자, 동양그룹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이 동양증권, 동양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소수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2011년 동양그룹이 보유 지분 가운데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을 한 이후에 사실상 그룹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이 독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규모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 1.6% 수준으로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는군요. 자, 현재 동양생명 이 홈페이지, 고객 창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양생명의 보험계약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섣불리 이게 좀 불안한 마음에 보험계약을 경솔하게 해지하는 그런 오판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한진해운이 실적 우려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8.52%나 떨어졌습니다. 820원이 빠지면서 만원대를 찍고 올라가서 만원대에 좀 안착을 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쫙 밀려 떨어졌습니다. 한진해운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인 것인데요. 대신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요, 3분기 영업 손실이 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이 적자 폭이 더욱더 확대돼서 2,431억 원에 달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7월에서 9월간 아시아, 유럽, 또 태평양 항로의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분기보다 낮은 1075.9포인트를 기록한 데다가 원화가 강세를 요즘 들어서 보였습니다. 1070원대까지 내려갔죠. 외화 환산 손실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군요. 자, 그리고 이 행사 가격 8,300원이 BW 물량, 상장한 지 한 2달 정도 됐던가요? 한 1,000억 원 어치 정도의 BW 신주인 수권부 자체를 발행을 했었죠. 자, 이 물량이 주식으로 신주로 행사를 할 경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무려 3,614만 5천 주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신주가 발행이 돼서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싶은 것도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해운조 좀 좋아지는 듯 싶더니 한진해운 급락과 함께 또 건설주 좀 좋아지는 듯 싶더니 건설주도 아직까지 좀 만만치 않나 봅니다. GS건설이 중동에서 들려온 대규모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GS건설은 카타르에서 5,516억 721만 원의 규모의 카타르 도하 메트로 1단계 남부 구간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는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GS건설에 대해서 올 3분기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은요, 3분기 영업 적자를 840억 원으로 내다봤고요, 전분기에 이어서 역시 적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GS건설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별로 크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중동 플랜트 입찰에 극도로 보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진해운 그리고 GS건설 이 두 기업의 소식으로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될 거는, 그동안 조선, 해운, 건설 등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요 근래 들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좀 올랐거든요. 그 업종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밝게 변했고,
하지만 바닥은 아직까지도 길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본 채 추격해서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진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소식입니다. 무선 충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군요. 삼성전기가 세계적인 무선 충전 기술업체인 무선전력 전문 벤처기업인 뉴질랜드의 파워 바이 프록시에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특허 라이센싱 계약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기업은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원천 기술 특허를 무려 12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산업,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과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삼성전기에서는 이번 투자로 파워바이 프록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원천 기술 특허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이후 생산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또 삼성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세계 무선 충전 시장이 올해만 해도 3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이것이 75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매년 연평균 111%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이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좋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전해서 이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승자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뉴스인마켓 임동석,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 등에 따른 개각설과 관련해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의 이러한 언급은 항명 파동을 빚고 있는 진 장관의 거취와는 별도로 사실상 현 내각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인사 수요가 일부 생기고 있지만 집권 첫 해 국정의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9월 정기국회 등을 고려하면 현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 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은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제한된 시간과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 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규모는 1,100억 원에 이르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 등은 모든 채권 채무는 동결됩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5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3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9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며 43위에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47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4단계 상승한 83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브랜드 관계자는 현대차는 최근 월드컵 스폰서십, 월드랠리 챔피언십 참가 등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충성 고객층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며 기아차가 보여준 높은 수익성과 친환경 활동, 혁신적인 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320회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착수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회 출석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피해 대책 특위, 방송 공정성 특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 활동 연장 안건도 의결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세제 개편안, 전월세난 대책,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들에게 태국 친환경 경영혁신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LG전자는 친환경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에게 10월 1일부터 5일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지역을 방문해 경영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태국은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대다수 사회적 기업이 친환경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27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오늘 중국의 베이징 50호점 하와이점을 열었습니다. 매장 규모가 148제곱미터의 이 점포는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과학기술구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중국 124개, 미국 28개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신차용 타이어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미국 디트로이트 클라이슬러 생산 공장에서 2014년 클라이슬러의 중형 세단인 200과 다치 어벤저 등 2개 모델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2개 차종 외에 승용 부문과 픽업 차량 등 크라이슬러의 다른 주력 모델에 대한 신차용 타이어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계기로 미국 내 신차용 타이어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남양유업 매출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2달 대형마트에서 남양유업 우유 매출은 유업체 3사 중 홀로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흰우유 기준 남양유업 8월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7.7% 증가했습니다. 매일유업은 지난달 21.5% 감소하고 서울우유도 12.6%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막말과 밀어내기 파문을 빚은 남양유업은 당시 불매운동 영향에 매출이 곤두박질 쳤으나 대리점주와 협상 타결로 문제점 해결에 나섰고 지난달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에 재돌입했습니다.
9월 3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